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LBS 뉴스 시즌입니다.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초기 대응부터 방역까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정부에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초창기부터 감염 경로를 놓쳤던 정부는 현재까지도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서도 구제역이 퍼지고 나면 백신 접종 지역을 늘리는 등 뒷북 대응을 해와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한 소가 구제역에 걸려 살처분된 사례도 연달아 발생해 정부의 방역 능력에 의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에서도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버젓이 발생하는 등 총체적인 방역 실패를 거듭하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구제역에 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구제역 발생 40여일 만에야 긴급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년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에서 헛소리만 하는 거지 하는 게 뭐가 있냐, 정부는 축산 농민들이 다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중앙대 교수가 지난 5일 전남일보에 기고한 구제역 방제 경험이 화제입니다. 김 전 장관은 그래서 지난 2000년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던 당시 방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농림부는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사실을 확인하자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했으며 파주로 통하는 모든 초소를 봉쇄하기 위해 군의 즉각적인 지원도 이뤄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그날 아침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방역은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며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군까지 합심한 초동 진압으로 구제역을 막아낼 수 있었고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글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현재 100만 마리의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사실상 속수무책인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가 통 큰 미국산 갈비를 파격가에 선보여 비난이 사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어제 각종 일간지 광고를 통해 통 큰 할인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해의 통큰 치킨에 이어 이번엔 통 큰 LA 갈비를 그램당 125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 LA 갈비의 가격이 2,500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40% 수준의 파격적인 할인가입니다. 한편 이 같은 롯데마트의 통 큰 갈비 행사에 대해 구제역의 확산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두 번 죽이는 양비한 상술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롯데마트가 미국산 갈비 판매에 앞장서 구제역으로 도탄에 빠진 한우 농가를 사면 초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하며 롯데마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이번 행사는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기획돼 주문해 놓은 물량으로 국내 구제역 확산 시기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마트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상술이라는 소비자들의 비난은 계속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임명 처리를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당회의에서 잇따라 정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야당 대변인들도 눈병을 내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정동기 후보자가 7개월 동안 번 7억 원은 최저 생계비 기준 4인 가구가 43년 동안 받아야 할 돈이고 대한민국 평균 가정이 한 푼도 안 쓰고 16년간 모아야 하는 돈이라면서 어떻게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정 후보자는 BBK 수사 방어 의혹, 민간인 불법 사찰 연루 의혹 등을 받고 있고 지난 14년간 부동산 급등 지역만을 골라 9차례나 이사를 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전관 예우보다 더 큰 문제는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의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야권뿐 아니라 민권 21회원 등 여권 일각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이 최근 남북 당국 간 무조건 조속한 회담 개최를 제안한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올해 상반기 내에 남북 대화에 이어 6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현지 시간으로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보수,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10명은 올해 상반기 내 남북 대화에 이은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문에 답한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진정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대화 재개의 여건이 아직 조성됐다고 보긴 이르지만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남북, 미북 대화에 이어 6자 회담까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고 방송을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 관계가 예년보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화가 열리더라도 북한이 대화의 진정성을 보일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신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전 월세난 주요 대책으로 원룸 등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오늘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 기준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세제 요건 수준을 낮춰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 주택을 뜻합니다. 주요 생활 필수품 값이 일주일 사이에 20개 품목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지난 12월 마지막 주 값이 가장 많이 뛴 품목은 고무장갑으로 한 개당 1,662원에서 2,007원으로 20.7% 뛰었습니다. 이어 밀가루는 13.5%, 두루마리 화장지는 12.0% 올랐고 마요네즈도 9.8% 인상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자녀에 해당하는 신입생들에게 책가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셋째 이상 학생에 대해서는 수학여행비, 체험활동과 같은 수익자 부담 경비를 비롯해 학용품비,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지원폭을 차츰 넓힐 계획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인간 광우병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통신 등이 현지 시간으로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리보르노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44살의 여성으로 1990년대 광우병에 걸린 이후 투병해오다 말기 상태가 된 지난해 7월 이 병원에 입원했고 5일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전혀 긴급하지도 또 심각해 보이지도 않는 대책 마련을 한답시고 구제역을 방치하는 동안 전 재산과도 같았던 가축들을 한꺼번에 잃은 출산농가들은 점점 헤어날 수 없는 충격과 시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롯데마트의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개념 없는 소식까지 들려오니 문득 정부의 계속되는 헛발질이 어쩌면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오싹해집니다. 이런 우려가 진정 오해여야 할 텐데요. 1월 7일 금요일 LBS 뉴스지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정혜림이었습니다.